안녕하세요. 오늘은 GE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곧 7월 17일이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 GE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 및 성장 동력 분석, 이걸 보면서요. 이 기대감이 정말 현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그 핵심 동력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목표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성장의 진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우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2분기 조정 주당 순위 EPS라고 하죠. 이게 1.41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7% 이상 오를 걸로 보고요. 매출도 95억 달러 이상으로 이것도 한 16% 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1분기 실적도 꽤 인상적이었잖아요. 매출 10.9% 늘고 순이익은 38%나 급증했었죠. 대체 어떤 점이 이런 기대감을 만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강력한 상업용 항공 시장의 회복세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항공 여객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덕분에 엔진하고 관련 서비스 사업이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렇군요. 항공 여객 수요 회복, 이게 핵심 동력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나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던 거요? 그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신형 항공 엔진 판매하고 또 기존 엔진 정비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항공사들이 노후 기종 교체하죠. 운항 늘어나니까 정비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요. 뭐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서비스 수요도 당연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정비 수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공 엔진은 한 번 팔면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장기 정비 계약, 이걸 포함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요. 뭐랄까, 프린터는 좀 싸게 팔고 소모품인 잉크 카트리지로 꾸준히 수익 내는 그런 모델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비교도 안 되게 규모도 크고 기술 집약적이지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서비스 계약으로 쭉 이어지는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상업용 서비스 부문 자체의 성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운항 횟수가 늘면서 정비, 수리, 분해 조립, 이걸 보통 MRO라고 하죠. 이 MRO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서비스 가격을 좀 최적화하고 또 OEM, 그러니까 원재조사로서 고품질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도 높이고 동시에 고객 충성도까지 확보하는 거죠. 수익성하고 충성도 둘 다 잡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같은 비용 압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늘어나는 수주 물량하고 또 가격 조정을 통해서 상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익을 키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면 단위당 비용은 줄어들고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다시 수주를 늘리고 뭐 이런 식이죠. 네, 규모의 경제 효과군요.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공산업은 정말 미래를 봐야 하는 분야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차세대 엔진 투자를 꽤 강조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차세대 고효율 엔진 개발 투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 단순히 기술 경쟁 우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뭐 20년, 30년간의 서비스 매출까지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GE의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태계 구축이요? 네. 특히 요즘 항공기 제조사들이 더 효율적인 신기종 개발에 막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춰서 에너지 효율 높은 엔진을 먼저 딱 내놓는다. 그러면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은 자연스럽게 또 수익성 높은 장기 서비스 계약으로 이어지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공격적인 성장 전략, 또 미래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걸 뒷받침할 만큼 재무 상태는 좀 튼튼한 편인가요? 네. 그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주 잔고가 아직 많고요. 특히 수익성 높은 고부가 가치 계약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장기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계약할 때 받는 선수금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니까 R&D 같은 미래 투자 여력도 더 커지는 거죠. 전반적인 비용 관리도 꽤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재무적인 유연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요즘처럼 거시경제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재무 건전성이 회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떤 편인가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매수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정비 수요는 꾸준하고 또 신규 수주 실적도 좋으니까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투자, 이게 향후 10년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비용 상승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 효과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도 실제 수주나 계약 이행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핵심 사업의 탄탄한 수요와 미래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GE 에어로스페이스는 강력한 상업용 항공시장 수요라는 순풍을 타고 또 미래기술 투자라는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그런 모습이네요. 물론 비용 압박 같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항로는 꽤 맑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 엔진은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비 개선 요구에 직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경제적 요인 외에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급진적인 친환경 항공 연료 기술의 등장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기 전략과 시장 지배력에 어떤 좀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GE 에어로스페이스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